의대 증원과 함께 이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. 정부가 연일 브리핑을 하면서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논평을 내고 있죠. 이를 배후에서 주도한 자들한테는 구속 수사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구속이란 단어가 가둬놓고 수사한다는 건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단어인 건 확실합니다. 소위 중범죄자들한테나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대 증원, 이게 뭐가 맞다라는 정책적인 이야기는 해당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구속 수사가 현재의 의대 사태에서 가능한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구속 수사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.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범죄가 중대하고 그만큼 중대하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합니다. 그런데 범죄가 중대하다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간단히 말해서 이 재판으로 갔을 때 징역형이 나올 만큼 빡센 범죄인가 아닌가 여부가 1번입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재판 가서 징역형이 나올 거 미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구속하겠다는 거예요. 실제로 이 실무에서 이 구속 수사가 되면 80% 이상 정도는 징역형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. 재판 가서 다퉈서 벌금, 집행유예, 소위 이런 것들 나올 애매모호한 사건은 쉽게 구속시키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 판사 있잖아요. 이분들은 부장판사 중에서도 형사사건 꽤 다뤄본 인물들 중에 맡기는 게 관례예요. 뭣도 모르고 교과서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 영장실질 판사가 훗날 재판으로 갔을 때 징역형이 될지 말지 이미 예측할 정도 그 경험은 나와 있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현재 이슈인 이 전공의에 대해 교사를 했던 사람들,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봐볼게요. 일단 이 법조문 자체로 봤을 때 관련법이 의료법 제59조입니다. 제가 이런 사건 아니었으면 찾아보지도 않을 특수한 조항인데요. 의사도 범죄를 저지르긴 합니다. 근데 그 범죄란 게 되게 의료행위 중에 과실치사, 아니면 보험 사기의 개입 또는 한간에 나돌았던 불법 약물 방조 이런 거지, 이번 사태 같이 업무 개시에 따른 불이행 행위 이런 건 잘 없죠. 몇 년 만에 한 번씩 적용되는 조항인 건 확실합니다. 이 내용 보면 정부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서 이 환자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데 이 처벌 조항,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88조에 나와 있죠.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볼 게 구속 여부니까 벌금은 큰 의미가 없고 신체형을 보면 사건 자체가 3년 이하예요. 이 3년 이하라는 게 어느 정도 중한형인지 감이 잘 안 올 텐데 이 형법에서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상습 도박, 협박죄, 주거침입죄 이런 것들이 보통 3년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. 상습 도박, 협박, 주거침입 느낌이 어떠세요? 상습 도박 현실이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아세요? 이 사람들한테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그렇게 통지서 보내도 조사받으러 잘 안 갑니다. 그러다가 사건이 묻히는 경우도 왕왕 많고요. 제가 이 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죄로 구속 수사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 경험상 일단 지금 이슈로 구속 수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다음으로 이 징역형이 나올 사안이 아니에요. 아까 제가 경험이 많은 판사 중에 영장실질 판사를 배정한다고 했잖아요. 보통 그 자리까지 간 판사는 이 영장실질 하기 전에 대부분 비슷한 사건들을 해봤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사건, 의료인의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. 이 사건이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 여기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, 그러면 관할이 어딜까요? 맞아요.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
나중에 판단할 건데요. 아마 그분들 이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 처음일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서 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. 즉 교사를 했는지 여부, 이게 쟁점인 겁니다. 그러면 교사범 앞에 정범, 즉 이 전공의들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전공의들이 이 사직서를 낸 사유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.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면 재판에서 첨예하게 다툼의 영역이 될 거고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대원칙에 근거해서 영장실질 판사가 이 반나절 만에, 보통 뭐 반나절 만에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,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범이나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아마 그 조사 대상자 중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. 이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하거든요. 이 전과에 집행유예 또는 뭐 실형 산 것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. 엄연히 집행유예도 형의 집행유예를 안 할 뿐 실형과 똑같거든요. 자, 누범 기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징역을 살고 나와서 3년 이내에 다시 한번 사고를 친 경우 이걸 누범이라고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죄다. 그만큼 중형을 받았을 확률이 높죠. 그러면 앞으로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관행이에요.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에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. 뭐 기타 구속에서 말하는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굉장히 뭐 부차적인 거고요. 위와 같이 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료법 자체가 소위 무겁지 않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아마 구속 수사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. 이 뉴스에서 뭐 구속 거리면 뭐 겁도 나고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워딩 자체가 가져오는 이 심리적 압박에 비해서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속 수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